다음은 갈래복합 지문인데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문을 보고 반가워야 되는 거고 우리 지금 육모평 분석 수업할 때도 그랬었고 구모평 지금 분석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연계도가 정말 엄청나다. 그죠? 독서 지문도 정말 꼼꼼하게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고 이 지문이 참고로 원래 수능 특강에서는 그 수능 와서 제일 마지막 5회, 실전 5회 파트에 있었던 에이젠슈타인과 바장의 어떤 영화 이론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하는 그런 지문의 내용인 것도 기억이 바로 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12번부터 무슨 문제가 나와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모두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문제 유형이 나와 있긴 하지만 뭐 결국엔 이거는 일치불일치 문제, 변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도 괜찮아. 두 번째 13번을 보면 가를 바탕으로 영화적 기법의 효과를 찾으라고 돼 있고요. 몽타주, 딥포커스, 롱테이크, 딥포커스라고 돼 있습니다. 다 봤던 단어들이잖아요. 그죠? 처음 보는 말이 아니고요. 몽타주, 알고 있나요? 우리 문학에서도 몽타주라는 개념어를 배우잖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쓸데없는 고민이긴 한데 이거는 왜 딥 포커스일까? 나 이거 지문 보면서 그런 고민을 했어. 혹시 디프가 이 디프인가? 디퍼런트 할 때 그 디프인가? 하면서 찾아봤거든? 근데 이거 아니던데? 딥 포커스예요. 이렇게 돼 있길래 도대체 이건 왜 그런 건지 하면서 쓸데없는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 딥포커스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이 녀석은 각각 그 영화 기법의 특징을 파악하라는 문제인 거니까 쉽게 또 정리할 수 있는 문제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몽타주 설명 이따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기의 입장에서 바쟁에 대해 비판해보자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인문예술 지문이야, 그지? 그러면 이제 사상가나 철학자의 주장이 나오는 게 패턴이란 말이죠. 어쨌든 바쟁이라는 사람의 영화관에 대해서 주장을 밝혔을 것이고 그 주장에 근거가 있을 테니까 그 근거를 잡아놓으면 요 녀석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겠죠?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건 지금 이거는 바쟁을 편들라가 아니고 바쟁을 비판해보라는 입장입니다. 차이점을 잡아내면 분명히 답의 포인트는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15번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이라는 얘기가 또 나와 있죠. 이거는 나지문의 얘기가 네모로 쳐져 있는 건 알고 있을 테니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기억의 이유, 전제를 추론하는 문제 역시 쉽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6번 문제, 당연히 나와야 되는, 즉 주제통합 형태의 지문이라면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 가와나를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죠.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우리 현 정부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뭐라고 표현했었더라? 단어도 까먹었네. 땡큐.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는 그 명령 지침 때문에 원래 16번 문제가 킬러 문제가 될 예정이었는데 싹수가 아주 그냥 폭발했는데 멈춰버렸죠? 적당한 선에서 멈춰져 있을 겁니다. 동시 비교이긴 합니다만 대부분 문제가 단독 하나 비교하고 나머지 선지에서 단독 하나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로 편성돼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이 선지도 1, 2, 3번은 A의 관점에서 판단하라는 얘기고 4, 5번은 B의 관점에서 판단하라는 얘기니까 그 각각 관점의 특징 요소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세트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트가 오답률 기준으로는 뭐 8위, 9위, 10위 정도의 밸런스에 해당하는 지문 세트거든요. 주제통합 치고는 그래도 할 만한 지문이었다는 거 확인이 되겠고 완전 여담 하나만 더 말해볼까? 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구모평에 예술 지문이 안 나오길 바랬어요. 생각이 좀 단순해지거든. 근데 이게 이번에 구모평에 예술 지문이 나왔거든. 그래서 생각이 더 복잡해졌어. 하나, 예술 지문을 써먹었으니까 되게 오랜만에 써먹은 거거든. 그 독서 지문에서. 오케이? 예술 지문을 써먹었다는 얘기는 다시 원래대로 우리 수능에는 주제통합 인문 지문에서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니들 제일 좋아하는 그거 있잖아. 논리와 철학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랑 똑같아요. 오케이?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동시에 두 번째, 구모에 내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술 지문도 그냥 버릴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덜 받지. 그죠?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알아두시고 자, 17번 문제는 단순하게 주는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가지문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지문의 예문단부터 가보도록 하자. 자, 리얼리즘 영화 이론가 앙드레 바쟁에 따르면 하면서 예상대로 바쟁의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하는군요. 바쟁은 뭐랬는데? 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다. 그래요. 영화라고 하는 건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라고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네요.
창문은 우리가 언제 쓰는 건데 바깥을 내다볼 때 쓰는 거 아닌가, 그죠? 그쪽을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창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것처럼 맞아요. 관객은 영화를 통해서, 자, 관객은 영화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현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답니다. 중요한 단어죠? 괜찮아.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한답니다. 이때 영화가 담아내고자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은 하나의 총체로.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자, 파란 이 현실 객관적에 따옴표 쳐놓고요. 아니, 물리적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은 총체라는 건 이런 거지. 영화가 있어. 그러면 그 영화 안에서는 독립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독립적으로 공간이 존재하며 그 하나로 완성된 하나의 시스템 계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내가 있는 세상이 있고 영화를 보는 창문이 있고 그 영화 속엔 또 하나의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말을 좀 어렵게 쓴 거야. 총체로 그 의미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미결정 상태지. 자, 정리 들어갑니다. 바쟁은 그래서 영화가 현실의 물리적 연소성과 가자. 이거 바쟁에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추장이 나오는 거거든. 그지? 바쟁은 첫 번째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과 또 미결정성을 어떻게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쓰자.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 그게 바로 현실이다라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근데 이 말만 하고 끝내면 말이 많이 부족한 거잖아. 그죠? 이 녀석에 대한 보충 설명이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이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도대체 미결정성이라는 건 뭐고 그대로 보여준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인가? 바쟁은 영화 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했습니다. 자, 바쟁의 의견입니다. 이 주장이죠?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대요.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영화의 형식을 중시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하면서 이미지 감독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오른쪽 A, 그냥 A로 써보자. A.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화의 형식을 중요한 거고요. 오케이? 영화의 형식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합니다. 현실을 변형한답니다. 자, 이거 나중에 할 거지만 지금 미리 별표 좀 쳐놓고 시작할게요. 자, 아무튼 현실을 변형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력합니다.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대표적인 예문으로 몽타주의 대가인 에이젠슈타인을 예문으로 대표적으로 들죠. 에이젠 여기서 슈타인으로 돼 있니? 시테인이라고 돼 있구나. 시테인. 자, 에이젠슈타인 너무 유명한 작가고 이미 우리가 수능관 소년 통해서 알고도 있고 선생님이 아마 예전에 영화 얘기하면서 이 사람 한번 설명한 적 있어. 혹시 기억나? 선생님 이걸 이 얘기를 언제 했었냐면 좀 뜬금없지만 이거 얘기했었다. 기억 좀 되살려봐. 내가 옛날에 얘기를 했었나 보니까 했더라고. 나중에 선생님 여러분들 대학 가면 꼭 필수적으로 들었으면 하면 추천하는 교양 과목들이 있다. 오케이? 대학 가면 항상 1타 마감으로 되는 교양은 대표적으로는 성인지에 대한 이해 이런 거 있잖아.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대니까. 그런 과목은 몇 초 컷이 나버리는데, 선생님은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정말 재밌거든? 재미있을 거야. 아무튼 내가 들어본 건 아니니까요. 재밌겠지만, 선생님 꼭 들어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영화학, 그 다음에 미학, 이런 거 좀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 제발 들어봐. 알겠지? 정말 재밌습니다. 이걸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세계는 조금 다른 것 같아 보여요. 선생님 느낌엔. 그래서 영화 기본 이론 수업을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그 수업에서 제일 먼저 접한 게 에이젠슈타인 얘기였어. 이거를 설명을 곁들이면서 말을 해주니까 너무 많이 이해가 되는 거야. 이 에이젠슈타인은 전함 포템킨이라고 하는 지금 처음 들어 이거? 내가 얘기를 안 했나?
이게 포잼킨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러시아 영화라서 저는 포템킨 뭐 이렇게 이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어떻게 굴러 먹었냐면 되게 명과 암의 대비를 되게 멋지게 써. 전함을 타고 적군과 싸우는 병사들의 이야기인데 단순하게 말하자면 병사들의 이야기인데 자, 명, 즉 선한 편은 항상 밝은 빛으로 묘사돼. 빛과 함께 묘사돼. 그냥 밝아 항상. 그런데 암, 적대적 세력들은 항상 어두움, 이거 악이죠. 악이라고 쓸게요. 어두움을 표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개의 관계도를 보면서 아, 저거는 나쁜 놈이구만. 저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소구나라고만이라는 것들을 딱딱 눈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줘. 오케이? 그런 초창기 영화야. 거의 초창기 영화고 여러분들이 볼 일은 당연히 쉽지 않겠구나. 나중에 한번 여유 되면 지금 말고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 한번 영상으로도 한번 찾아보시고 영화로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하길 추천해드립니다. 자, 아무튼 그 얘기인데요. 자, 몽타주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에이슈타인 몽타주부터 가보자. 이 몽타주라고 하는 건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자,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현실을 어떻게 만들고요? 낯설게 만들어줍니다. 다 중요한 말들이야. 그리고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이게 하고요. 또한 짧은 쇼트를 불규칙적으로 편집해서 쇼트를 불규칙적으로 편집하는 방식을 통해 영화가 재현한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주죠. 불연속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됐어요? 자, 얘들아.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 몽타주를 모르면 안 되지. 이거 문학에서 공부하는 개념이니까. 몽타주라는 게 뭐냐면 긴 시간을 짧은 여러 개의 장면으로 잘라서 이어붙인 편집 방법을 말하는 거잖아. 맞지? 국형쌤의 1년살이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 그렇다고 1년을 찍을 거야? 그럼 영화가 1년인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선생님 자는 거 왜 찍을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단순하게 봄날에 열심히 수업 준비하는 국형쌤, 여름날에 땀 뻘뻘 흘리면서 수업하는 국형쌤, 가을날에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여행 가는 국형쌤, 마지막 겨울날 파이널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국형쌤. 이렇게 해서 장면 4개를 뽑은 다음에 그 4개를 통통통통 이어붙이면 그 사람이 1년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잘라서 이어붙이기를 몽타주라고 불러. 알겠지? 이거 너무 중요하고 당연한 개념입니다. 아무튼 그런 몽타주는 결론적으로 어떤 효과를 준다? 세상을 낯설게 보게 하게 만들고요. 불연속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연속이라는 말도 뭐가 중요한 말이라는 거 느껴지지 않니? 오케이? 왜 이게 중요한 말이지? 분명히 바쟁이 아까 주장하길 영화라는 건 연속성을 지녀야 하고 미결정성을 지녀야 된다고 말했잖아. 근데 이미지를 중시하는 작가는 현실을 변형해버리고 왜? 얘는 현실을 보아야 된다고 썼는데 그죠? 현실을 변형해버리고 또 낯설게 만들어버리며 불연속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더 길게 읽지 않아도 이미 머릿속에서 확고하게 머릿속에 개념이 서야 돼. 아, 바쟁은 에이젠슈타인과 같은 이미지 중시 영화 감독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겠구나. 되고 있어? 오케이? 쭉 따라가 보자. 그래서 미리 예상한 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바쟁은 몽타주가 현실의 연속성을 떼트릴 뿐만 아니라 부연속 그리고 감독의 의도에 따라 관객이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할 유료가 있는 연출 방식이다. 관객이 그래서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이젠슈타인 예를 들어서. 그렇죠? 아까 전원포 테크닉 말씀드렸죠? 선이야, 악이야. 얘네들은 물리쳐야 되는 대상이고 부정적인 요소지. 얘는 긍정적인 요소니까 우리가 따라야 해. 이런 식으로 고정된 관점을 잡아버린다고 설명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까지 갑니다. 그래서 바쟁은 선문단 오른쪽으로 쓰자. 뭐를 중시하는?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습니다. B. 현실을 중시한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너무 당연하게도 현실을 중시하지. 이거는 뭘 중시했다고요? 형식이고요. 낚이지 마. 이쪽은 현실을 중시하는 겁니다. 읽어보자. 이들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달리 그럼 이건 너무 대놓고 뭐예요? 요거랑 요거는 대응쌍이지. 차이점 가지고 선지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100% 있을 것이다. 그죠?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뭐야? 영화의
내용이야. 내용이 곧 현실이야. 알겠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고요. 대응 쌍이잖아요. 챙겨놓으시고. 그래서 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그래서 얘들은 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한다. 자, 중요한 멘트 맞죠? 중요한 멘트 맞죠? 찾았었나요? 읽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줘야죠. 두 개의 너무 뚜렷한 대립상이 보이고 있으니까. 이 대립상이 좀 뚜렷한 편이라서 답찾기도 조금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여주는데 이때 딥 포커스와 롱 테이크가 바로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영화 기법입니다. 나왔네요. 예상대로. 그러면 딥 포커스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먼저 1번 딥 포커스. 아니 그냥 왜 딥이라고 안 하는 거냐고 도대체. 이게 표준 발음이 딥가 맞나? 자, 딥 포커스라는 건 뭔데요? 근경에서 원경까지 숏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에 선명하게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다. 원근감과 공간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딥 포커스가 보여주는 건 뭔데? 마치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얘들아, 우리가 아이폰이나 이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갤럭시든 인물 사진 모드로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변을 날려버리죠. 내가 집중하고 싶어하는 대상에 딱 포커스를 맞춰버리잖아. 근데 인물 모드 말고요. 그냥 일반 사진 모드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사진을 여기서 딱 찍었다 치자? 그럼 여기서 얼굴이 흐릿하게 나오는 별도의 한 사람이 있을까? 그건 아니지. 다 초점이 잡혀있겠지. 그리고 선생님 눈도 마찬가지 아니야? 물론 어떤 한 대상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긴 합니다만 이 주변 시야에 여러분들의 시선에 집중하고 싶으면 딱 그냥 집중해서 보면 보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초점이 모두에게 맞아 있다고? 저 멀리 있는 거는 멀리 있는 것대로, 가까이 있는 건 가까이 있는 대로. 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근감이 느껴지고 공간감이 느껴진다는 건 실은 뭐랑 똑같다는 거야? 현실이랑 똑같다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지. 의도적으로 한 명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모두를 보는 일반적인 우리의 현실 모습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롱테이크라고 하는 건 또 뭐냐면 롱테이크 2번 롱테이크 하나의 숏이 1, 2분 이상 끊김없이 길게 진행되도록 하는 촬영 기법입니다. 숏이 1부터 해서 2분 사이로 길게 하나의 장면인 것처럼 이어지는 걸 말하는 거래. 참고로 선생님은 이 롱테이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너희들이 지금은 봤다고 말하면 안 되는 그 올드보이. 올드보이 알아? 영화?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아마. 너무 유명한 장면이라서. 거기서 왜 장도리 씬이라고 하죠. 엄청 잔인한 장면입니다 실은. 그 최민식이 탈출하는데 장도리 하나 들고 복도를 계속 걸어가면서 그 복도를 옆에서 촬영하잖아. 그래서 모든 영상이 계속 연결되잖아. 한 2분 가까이 될 거야. 근데 그 장면이 너무나 인상 깊고 너무나 훌륭해서 외국에서 상도 많이 받았고 오마주도 되게 많이 됐죠. 심지어 외국 영화도 그걸 오마주하고요. 오케이? 그 누구냐? 존 윅 그쵸? 미국판 아저씨. 참고로 그 존 윅이 원래 아저씨 판권 사간 건 알지? 알고 있죠? 아저씨 제목이 아저씨가 맞나? 맞을 거야 아저씨. 아무튼 간에 아저씨 판권 사갔던 그 영화가 그대로 그걸 사용했답니다. 대단한 영화죠. 그러니까 뭐야? 계속 따라가는 거야. 중간중간 컷돼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데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이 일치하여 현실을 마주하는 듯한 효과를 낳는다. 그래서 이것도 뭐다? 현실을 마주하는 듯한. 그리고 여러분들은 잊지 마으면 이 지문이 얼마나 명쾌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보일 거야. 뚜렷한 대립에다가 중요한 단어를 지금 몇 번이나 반복했니? 에이젠슈이란다. 바쟁이 긍정한 이 현실을 믿는 감독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이 현실이라는 말이 얼마나 몇 번이나 반복됐어. 선생님 쓴 것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야. 선생님 쓴 것만. 현실이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하구나. 그리고 현실을 아까 뭐랬지?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현실. 그죠? 이게 중요하다고 표현한 걸 완벽하게 머릿속에 인지해야 돼.
감독의 어떤 의도와 편집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야 라고 보는 게 아니라 바쟁이 긍정한 영화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바쟁에 따르면 정리. 딥포커스와 롱테이크를 혼용하는 건 무슨 뜻이야? 섞어서 사용하다. 혼용하여 연출한 장면은 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응시하며. 그래서 이 녀석은 관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응시 바라보며 화면 속 공간 전체와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거지. 전체와 전체의 사건을 지켜볼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으로 마무리. 자, 여기까지 한 번에 가자. 바쟁은 그래서 현실의 공간에서 자연광을 이용해 촬영하는 거다. 자연광. 그렇지, 그냥 햇빛 아래 촬영하는 거야. 두 번째,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배우로 쓰는 등. 일반인 배우. 다큐멘터리처럼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다큐멘터리. 강한 현실, 또 현실이야.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연출 방식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중요한 건 현실감을 높이는 요소에는 긍정했다. 됐어? 다음. 또한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 정교, 구조화. 서사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야기 구조잖아. 그쵸?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갈등의 흐름을 서사라고 부르죠. 근데 이 서사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영화보다는 명확한 의미를 제시하는 영화보다는 대립상, 대응상, 이건 X겠죠? 이게 O겠죠? 보다는 이라고 말했으니까 뭘 강조했다? 열린 결말을 통해 열린 결말을 통해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를 선호했다. 확정적 의미를 담지 않은 영화를 제시했다. 됐어? 오케이. 그리고 이러한 영화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 이게 바로 미결정이잖아. 미결정이잖아.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열린 결말이니까. 됐어? 감독이 어떤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선이 이겨요.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어때? 다 읽고 나니까 정말로 강조도 많이 했고요. 그죠? 뚜렷하게 대응상에 보일 겁니다. 자, 뭐 해야 돼? 다 읽었으면. 단독으로 해결하는 문제들을 지우러 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12번부터 옳고 그름을 따져봅시다. 12번 문제 고. 지금 우리는 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는 모르는 거니까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야만 해. 알겠지? 먼저 1번. 영화는 무엇에 비유될 수 있는가? 비유적 표현으로 영화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지문에서. 동그라미 쳐보자. 창이라며. 그렇지? 1번. 있어요. 가능함. 2번. 영화의 내용과 형식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 지금 이게 형식이고요. 오케이? 요게 현실의 내용이잖아. 맞아? 그러면 바쟁의 관점에서는 이 둘 중에서 내용을 더 중시했다고 말하면 되는 거지. 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죠? 얘도 답이 가능함. 답은 1, 2번 중에 하나. 3번. 영화의 관객의 심리는 어떻게 반영되는가? 관객의 심리가 반영됐니? 땡. 4번. 영화 이론의 시기별 변천되는 사람 말한 적 있어? 얘들아, 우리는 지금 가와 나에 모두 있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가에 없으면 틀린 거야 이미. 그지? 땡. 5번. 영화관 환경은 관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환경 얘기는 이따가 나에 나올 겁니다. 하지만 가에는 없어요. 지금 뭐 본 적이 없잖아. 영화관에서는 어떤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는 말 한 적이 없지? 땡. 그러면 답은 1, 2번 중에 하나. 됐지? 됐어? 좋아. 2번. 풀자. 가를 바탕으로 할 때 영화적 기법이 효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몽타주를 활용하며 두 세력의 충돌을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한 장면에서 뭐 예를 들어 그죠? 왜 주먹이 온다 이런 영화 보면 그치? 이쪽 주먹과 이쪽 주먹이 서로 상대방의 뺨을 날리고 있는 그런 장면들, 그런 상징적 장면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관객은 거기서 무슨 느낌? 생소한 느낌을 맞을 수 있대. 자, 생소한 느낌 맞아? 아까 말했지? 몽타주 같은 녀석을 얘들아 지금 단어를 바꿔치기 한 게 보이나요? 뭐랑 뭐를 바꿔치기했어? 요거잖아. 낯설게 하는 게 생소하게 보는 거랑 같은 말 아니야? 그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지에서 자주 보는 단어 대치 파트. 이죠? 맞아?
2번 몽타주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공간을 짧은 숏으로 불규칙하게 교차시킨 장면에서 불연속적 재구성. 숏, 불규칙, 불연속 그대로지. 선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봤죠? 됐어요? 3번 딥 포커스를 활용하여 주인공과 주인공 뒤로 펼쳐진 배경을 하나의 숏으로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배경이 흐릿하다고? 아닌데 딥 포커스의 특징은 뭐라고요? 전체가 다 선명해야 돼. 하나하나 전부 다 선명한 거야. 됐죠? 그럼 답은 3번이잖아.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돼서? 4번 가자. 롱테이크를 활용하여 하나의 숏으로 길게 촬영해서 실제 같은 느낌을 준다. 롱테이크, 길게 현실을 마주하는 식으로. 됐죠? 다 나왔죠? 5번 딥포커스와 롱테이크를 활용하여 광장의 군중을 촬영한 장면이라 있다면 관객은 자율적으로 인물이나 배경의 시선을 옮겨가면서 결정할 수 있어. 어디다 썼어 이거? 여기 있네. 되셨어요? 동그라미가 좀 많기는 한데 집중할 포인트가 뭔지가 딱딱 느껴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나올 만한 포인트에서 선지가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해 달라는 얘기야. 꼭. 자, 14번도 풀 수 있어야 되겠죠? 14번 문제 의도를 판단해 봅시다. 보기의 입장에서 가의 바쟁을 비판해 보자. 그럼 보기의 입장이 먼저 볼게요. 관객은 특별한 예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작품을 해석할 수 있어요. 관객이 무슨 교육을 받아야만 해석되는 건 아니래. 해석하는 건 아니래. 또한 감독의 의도대로 작품을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슨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 글에서 바쟁은요. 영화 감독이 왜 많이 졸려? 우르르 일어나고 있어. 바쟁은요. 영화 감독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찍으면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갈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읽어보자. 감독은 영화를 통해서 관객을 계몽하려 할 필요 없다. 계몽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관객은 작품과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선사하는 능동적 존재이다. 자, 중요한 말 나왔죠? 어디다 쓸까요? 지금 보기에서는 지금 관객에 대한 설명이야. 관객은 능동적 존재야. 그리고 하나만 더 밑에 문장까지. 감독과 관객은 수평적 관계이되 즉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봐야 되는 인물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야? 바쟁의 입장, 즉 가의 입장은 뭐라는 거야? 관객이 상대적으로 뭐하다? 수동적이다라는 말이었던 거지. 왜? 감독이 의도한 대로 볼 테니까. 또 수직적인 거지. 감독이 의도한 대로 볼 테니까. 요거 가지고 문제 맞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의 출제에서 포인트가 되는, 즉 답이 되는 요소는 아니 우리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고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야. 누가? 관객이. 그 말을 해주면 그게 답일 거야. 그치? 그걸 염두에 둔 상태에서 선지를 보면 답이 안 끌려갈 수 있다고. 엉뚱한 대로. 맞는 말인데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됐어요? 1번 가자. 바쟁은 열린 결말의 영화를 관객이 이해하도록 돕는 예술의 교육이야. 무슨 예술 교육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땡. 2번. 바쟁은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의 영화. 잠깐만. 정교하게 구조된 서사의 영화는 부정했던 대상 아니니? 말도 안 되지. 벌써 틀렸죠? 땡. 3번. 바쟁이 감독의 연출 역량을 기준으로 감독의 유형을 구분했다. 잠깐만. 감독의 유형은 이미지파와 현실파가 있었는데 이게 연출 역량을 기준으로 한 거야? 아니죠. 엉뚱한 얘기하고 있네요. 땡. 4번. 바쟁이 변형된 현실을 통해서 생성한 의미를 관객에게 전달한다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야, 이미 틀렸잖아. 뭐가 틀려먹었어? 변형되지 않은 현실이어야 되잖아. 현실을 변형한 건 이미 부정했잖아. 뒤가 맞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조차 없어야 된다고 얘들아. 중요한 단어가 활용되고 있죠. 계속해서. 답은 5번. 바쟁은 감독의 연출 방식에 따라 영화 작품에 대한 관객의 이해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감독이 관객보다 우위에 있다. 자, 감독이 관객보다 우선 새로운 단어를 집어넣네. 위에 있다고 말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보기의 입장이지. 되셨어요? 그래서 14번 문제도 5번으로 잡을 수 있는 거야. 괜춘? 자, 그런 문제 세트였습니다. 겁나 덥다. 이제 15번이랑 16번 두 정도의 문제가 남았는데 이건 나지문을 읽어야만 해결되는 거니까 나까지 읽고 마무리 좀 해봅시다. 자, 세 문단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만 힘냅시다. 자, 나지문 가자. 오케이. 1문단 가보자.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자면 이름부터 재미없죠?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
근데 뭐 아는 게 많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이런 영화 이론도 존재한다라는 걸 생각해 놓읍시다. 자, 문장의 문장의 흐름과 구조 관계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문장 세트는 기억,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자, 관객은 영화에서 현실감이라는 걸 느끼는데 그 현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설마 환영을 웰컴이라고 번역한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쵸? 말도 안 되는 일루전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얘들아 또 현실이야. 그놈의 현실 몇 번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아까 말했지. 바쟁은 영화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툴이라고 했었지. 맞아? 근데 정신분석학적 영화이론은 현실을 상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지. 야, 그냥 근본부터 차이점 아니야 이거? 시작부터 다르잖아 얘는. 보는 관점이 아예 다른 겁니다. 얘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야 영화가 라고 말했다면 아니 영화는 상상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왜? 가보자. 영화와 관객 사이의 관객의 심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이 영화 이론은 영화와 관객 사이에 발생하는 동일시 현상에 주목합니다. 자, 요걸 봐야 된대요. 동일시 현상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럼 이건 뭐고? 이런 동일시 현상은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영화 장치로 파란색 수를 쓸 거야. 로 인해 뭐죠 이거? 이유, 원인, 조건이잖아. 그치? 신경 써야 되는 말이다. 그죠? 그리고 뒤에 설명합니다. 영화 정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카메라나 영화의 서사라든가 그리고 아까 우리 선지에서 만났던 그 단어 뭐였지? 영화관의 환경. 영화관의 환경을 통해서도 나타난대요. 자, 동일시 현상을 정의하러 들어갑니다. 동일시가 뭔데? 가장 대표적인 동일시 현상은 관객이 영화의 등장인물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거야. 자, 무슨 뜻이라고요? 관객이 이퀄 영화의 등장인물이랑 자신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 예전에 여러분들 아침 드라마 뭔지 알지? 아침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무슨 코드를 가지고 있어? 사랑인데 그냥 사랑 아니야. 반전도 포함되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는 장은 장인데 무슨 장? 막장 드라마잖아. 그지? 근데 막장 드라마인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 특히 악역을 맡은 배우들은 뭘로 자신의 인기를 실감한다고 하냐면 지나가다가 맞는데요. 지나가다 때려 맞는 거예요. 뭐 길을 걷고 있으면 한 아줌마가 다가와서 야, 이 사람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뺨을 때린대요. 그럼 뺨을 맞으면 기분이 나쁜데 동시에 기분이 좋대요. 변태야? 그럼 기분이 왜 좋은 걸까? 내가 인정받고 있는 거지. 영화 내 실력으로 이건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연기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자. 그 아줌마는 왜 때리러 온 거야? 자기 일도 아닌데 왜 때리러 와? 미친 거 아니야? 왜 때리러 왔어? 자기 일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동일시잖아. 저기 있는 주인공이 내 얘기인 것만 같고 그런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동일시 현상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일시는 극영화뿐만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사자는 오늘도 동물원을 배회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아, 불쌍해 라고 우리는 느낌을 감정을 지입한다는 얘기죠. 이번에 폭염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지. 작년에도 되게 말 많았잖아. 작년에는 사자 2마리가 죽었고 더워서. 올해는 대책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 뭐 바람이 굶어 죽을 뻔한 거 꺼내주고 막 그랬었잖니. 자, 아무튼 간에 근데 관객이 보고 있는 인물과 사물은 영화가 상영되는 그 시간과 장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인물과 사물의 부재를 채우는 역할은 관객의 몫이다. 자, 가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영화의 등장인물을 관객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이게 뭐라는 거야? 공상이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걸 채워 넣는 거지. 내가 마치 그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지나가는 저 악역이 내 딸내미를 괴롭힌 거 혹은 나를 그렇게 괴롭힌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사물의 부재를 채우는 건 관객의 몫이고 그 관객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서 자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써먹을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상상적 작업이라고 부른대요.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허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없애는 거고 따라서 정리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정신분석적 영화 이론에서 영화는 일종의 뭐다? 몽상인 것이다. 실제도 아닌데도 마치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하여서 자신 마음대로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것. 오케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죠. 됐어요? 두 번째 문단 갑니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된다. 자, 가자. 문장의 출발은 이거야. 관객의 시점은 이퀄 카메라의 시점이야. 왜? 둘은 동일시되는 존재니까. 그치? 근데 관객은 카메라에 의해서 기록된 것만을 볼 수 있고 따라서 관객은 자신이 영화를 보는 시선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자, 관객은 자신이 영화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기 자신이 그래 내가 바라보는 거잖아 지금 저거는. 왜 내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아니야. 그 시선은 카메라에 의해 이미 규정된 시선이야. 실은 이게 카메라는 이미 규정된 시선이야. 좋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어? 자, 나는 이 카메라의 그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데 이 렌즈는 선생님이 각도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여기가 보이는 거잖아. 이렇게 잡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그 말이 또 이렇게 연결됩니다. 또한 영화는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지지만 또 촬영하거나 자, 이거 문장 구조도 되게 재밌지 않냐?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 자, 관객 시점과 카메라 시점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또 관객 카메라로 가면 좋겠는데 즉 관객과 감독의 영화로 갈 것 같은데 아니야. 이쪽을 먼저 찍고 있어. 그지? 편집이라든가 흰색으로 쓸게요. 편집을 한다든가 아까 또 뭐가 있었지? 촬영과 편집하는 과정에서 편집이라고 쓰자. 편집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지지만 실은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알 수 없다. 알지 못함. 그렇잖아? 혹시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를 아나? 윌 스미스 나오는 거. 조금 오래된 영화긴 한데 정말 재밌어. 정말 재밌어.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좀비 바이러스로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좀비 바이러스로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인공이 그 바이러스 혈청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해. 그래서 좀비 한 마리를 납치해. 그리고 그 좀비한테 자신의 피를 주사해. 그러면서 막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중이었거든. 그런 상태에서 우와 이게 바로 혈청이다. 이 세상을 구원할 바이러스 백신이다. 라고 해서 만든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장면에 적군 보스가 그러니까 좀비 보스가 와요. 실은 아까 그 납치된 좀비의 딸내미인 것 같아. 와 그래가지고 마지막 승부를 벌이는 장면에서 이제 결말 장면이야. 스포해도 되는 거 맞지? 결말 장면인데 우리가 보는 영화 장면에서는 원판이 어떻게 끝나냐면 어머니와 딸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어머니를 탈출시키고 윌 스미스 주인공은 술탄을 터뜨려서 자폭하면서 건물을 무너뜨려가지고 좀비가 쫓지 못하게 막아줘. 즉 뭐요? 희생이라는 결론을 만들어놨어. 원래 작품은 희생이야. 그치?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감독판이라는 게 나왔어. 감독판이 나와서 결말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바뀐 결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수류탄을 까고 죽을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 작품에서는 건물이 무너지면서 끝났거든? 근데 죽을까 하는데 좀비 아까 대장이 아까 그 혈청을 주사한 게 그 좀비의 딸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원래 좀비면 인지 능력이 없어야 되는 정상이거든? 근데 그 좀비는 인지 능력이 있었던 거야. 참고로 딸을 데리러 갔기 때문에 그걸 복수하고 추적해서 쫓아온 게 좀비 대장이었던 거거든? 왔어 어쨌든. 그래서 유리벽을 하나의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야. 근데 싹 봐. 근데 자기 딸이 인간으로 돌아온다는 걸 인지한 좀비가 자기 딸을 이렇게 끌어안고 싹 노려보면서 돌아서 나가요. 장면의 주제가 바뀌어버렸죠. 이제는 희생이 아니라 뭔가 투가 나올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편집판이나 이런 데서
그게 결말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은 그 결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지금 그런 예문이 보여준다는 거지. 네. 빨리 갔다 와야 되겠어? 거의 다 끝나가는데. 다녀오세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자,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거 정리. 관객은 자신이 현실. 현실 몇 번 얘기하는 거야. 관객은 현실이라는 뭘 보게 된다?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게 지금 문제라고 설명하는 거네? 맞아? 현실이 아닌데도 현실이라고 착각하고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적 영어 이론가들의 주장이야. 그래, 현실이 아니라 인위적인 뭐요? 만들어진 세계다. 중요한 단어는 엄청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문 단어로 마무리 오른쪽에 달게요. 그리고 하나 더. 영화관의 환경도 환영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영화관의 환경. 근데 잠깐만. 혹시 이거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 1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요 멘트였던 거잖아요. 그치? 요 멘트에서 동의시는 왜 일어난다고? 영화 장치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었고 영화 장치에는 A, B, C가 있는데 A, 카메라 시점, B, 영화의 서사, C, 영화관 환경. 다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됐지? 자, 마무리가 들어가자. 영화에 몰입한 관객은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 속 죄수처럼 오케이? 동굴의 비유. 이거 논리학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건 알고 가자 얘들아. 동굴의 비유 모른다 손 설명해 줄게. 모르면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 듣는. 자, 인지론에 관련된 얘기. 엄청 유명한 얘기야. 잘 기억해. 한 동굴이 있어. 이건 깊은 동굴이라서 어둠에 물들어 있어. 됐지? 어둠의 공간인데 이렇게 있는데 자, 죄수들이 손이 얍.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손이 묶여서 뒤에 묶여서 이렇게 여기 벽을 바라보고 있어. 오케이? 죄수들이 이쪽에 있는 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들의 뒤에서는 불이 피어 올라져 있어요. 막 모닥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수들의 등 뒤로 타고 있는 불에 뭐가 여기에 비치겠니? 그림자가 비치겠지. 근데 우리 그림자 놀이 알지? 예를 들어 이거.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장난을 치는 거지만 그게 마치 새가 날개를 편 것처럼 느껴지면 이 죄수는 뭘 보면서 그림자를 보면서 내 뒤에 새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 새는 실제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고. 거꾸로 또 그림자 장난 같은 거 많이 해보셨으면 영 엉뚱한 그림자가 이렇게 길게 비춰져서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탁자가 원래 다리는 4개죠. 다리가 4개인 탁자가 있어. 근데 이게 불빛이 딱 직각이야.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뒤에 탁자는 다리가 2개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는 변형된 현실을 본다는 거야. 그게 뭐라? 환영이론이야. 우리는 세계의 진실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얘기고 참고로 이게 왜 나오는 말이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불에 있는 실제 사물이 이데아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을 본다는 거지. 현실은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요 동굴 비유야. 알겠지? 엄청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꼭 알아도 이 정도는. 자, 계속 가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인 거야. 죄수처럼 스크린에 비친 허구적 세계를 현실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됐어? 다시. 뭐예요? 현실이라는 착각. 이게 중요한 말이다. 그죠? 여기는 뭐라고 했어? 영화는 현실을 보여줘야만 한다. 얘는요, 영화는 현실이라는 착각이 일어난다. 정리. 이때 영화는 꿈에 빗어집니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이 특정한 이념을 관객이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죠. 그렇지. 이거를 착각해서 의심이 없이 받아들이는 게 바로 뭐다? 문제다라고 보이는 거야.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글자가 날아다니네요. 자, 그래서 정리. 마지막. 그러면 이는 관객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있는 대안적 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바뀝니다. 대안적 영화. 참고로 영화는 아니지만 서사구로 생각하면 이런 거지. 얘들아, 이런 상상을 해봐. 영화가 진행되고 있어. 주인공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 막 살인범이 막 칼을 들고 난 생각나도 꼭 이런 것만 생각나니? 칼을 들고 막 날 죽이려고 해.
그럼 그 장면에서 우리는 몰입을 하면 위험해. 쟤를 빨리 물리쳐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잠깐만. 여러분 지금 영화 보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지 마세요. 좀 있으면 피가 좀 튈 거거든요. 진정하세요. 괜찮죠? 오케이. 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맞다. 우리 지금 영화 보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현실을 밀어낼 수 있다고요. 착각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면 되는 거야. 느낌 오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의 내용 설명을 끝냈습니다. 12번 마무리 짓고 나머지 두 문제 최종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볼게요. 1번, 12번에 1번. 영화는 무엇에 비유될 수 있는가? 여기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영화는 뭐다? 환영이다? 몽상이다? 있었잖아. 오케이. 2번. 영화의 내용과 형식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얘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니? 형식이 중요하다고 했니? 둘 다 아니죠? 내용의 곧 현실인 건 맞지만 현실이란 착각의 문제라고 했었던 거잖아. 됐죠? 그럼 정답은 1번이잖아. 근데 얘들아 12번 문제의 오답률이 51%. 이게 오답률이 4위였어. 대박이지 않니? 이게 오답률 4위까지 올라갔어. 그럼 왜 올라갔냐면 참고로 아까 3번으로 끌려간 거야. 그럼 반성할 포인트. 만약에 이 문제를 3번으로 잡아서 틀린 결과물이 나온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돼. 나 문제를 대충 보는구나 지금. 지문을 빨리 보려고 넘어가려고 애쓰는 거구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까 3번은 이미 가일 때부터 얼토당토하는 얘기였지. 근데 왠지 3번은 관객의 심리와 관련된 얘기를 마지막쯤에 많이 하잖아. 관객의 시점, 관객의 느낌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럴듯해 보여요. 평가원 출제위원들은 이런 그럴듯해 보임을 정말 잘 사용합니다. 이 평가원들, 출제자들이 존경받아야 될 포인트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자, 다음 문장 가봅시다. 15번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기억의 이유. 아까 기억이 뭐였냐면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이다, 환영이다. 오케이? 왜 환영인데 문제가 이건 너무 쉬운 게 환영인 건 동일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고 동일시 현상은 영화장치 때문이고 영화장치는 이 세 가지 때문인 거잖아. 계속 설명한 게 그거잖아. 이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 아니지? 아닌가? 정답 몇 번? 1번. 가야죠. 안 어렵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몇 번 문제였냐면 그 독서지문 10번 문제에서 오답률 1위였던 그 문제에 비하면 얘는 훨씬 할 만한 문제 맞죠? 답의 근거가 바로 근처에 있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전제 추론 문제가 쉬울 때는 근처에 있다. 하지만 꼭 꼼꼼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넘어갑니다. 자, 16번이야. 자, 이때쯤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지쳐요. 맞지? 이 문제는 설명보다 좀 중요한 얘기가 이 문제를 풀 때쯤 우리가 지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야. 지문 더럽게 길어. 앞에서 문제들도 열심히 헤쳐왔어. 막 추론하고 막 머리 바빴어. 근데 보기가 또 길어. 선지는 더 길어. 환장하잖아. 근데 이럴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 얘들아. 집중해.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고 용을 써야 돼. 알겠지?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1번. 두 번째. 무턱대고 문제에 덤비지 말고 보기를 보면서 뭘 해야 된다고? 도대체 뭘 문제를 내고 싶었을까를 생각해야 돼. 문제 내고 싶은 게 뭐지? 그거를 잡아내면 답에 엉뚱한 데 끌려가지 않는다. 알겠지? 지금 이거 여러 번 얘기했다. 자, 챙겨가보자. A의 관점과 B의 관점에서 작품을 정리해보래요. 가보자. 1번. 첫 번째 질문. 최근 영화에서 두 편의 영화를 봤죠. 자, 첫 번째 작품 봅시다. 고단하게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일상을 표현한 작품이죠. 다큐멘터리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어디 갔어? 다큐멘터리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사실적인 영화였고요. 거리에서 인공조명 없이 얘들아 인공조명 없이 이퀄 촬영광 그렇지? 촬영되었고요. 심지어 주인공은 일반인이었답니다. 잠깐만 끊어갈게. 쌤이 지금 근처에 동그라미 3번 쳤지. 이 첫 번째 영화에 대해서 바쟁은 뭐라고 했을 거야? 현실감이 뛰어난 훌륭한 영화라고 말했겠네. 그치? 예상되지? 됐어. 넘어가. 계속 잘하고 있어. 마지막에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줄 때 마치 내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느껴서 감동적이야. 마치 내 손을 잡는 것만 같아요. 뭐 하는 거죠? 동일시죠. 동일시한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의 관점에서는 이 영화를 좋은 영화로 부르겠니? 나쁜 영화로 부르겠니? 나쁜 영화라고 부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계속. 그리고 열린 결말이라 주인공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해서 열린 결말 아까 썼던데 여기죠. 됐죠? 계속 갑니다. 두 번째 영화까지 한꺼번에 갈게요. 두 번째 영화입니다.
초인적 주인공이 외계의 침략자를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어우, 어벤져스구만. 타노스랑 싸운 얘기구만. 영화 후반부까지 사건의 전개를 예측하지 못했지. 그쵸? 다들 그 어벤져스 안 본 사람. 그래요. 마지막에 그 충격적인 결말이 이렇게까지 스포일러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 엄청 울었죠. 영화관에서 난리 났었습니다. 그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거듭하는 이야기와 실제라고 착각할 정도로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화면. 실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늦뜸이었지만 뻔한 결말은 아쉬웠다. 그래서 주인공이 침략자를 무찌르는 장면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 잠깐만. 내가 주인공이 됐다고? 또 무슨 현상? 동일시현상. 그럼 얘들아. A 작품과 B 작품 모두 나의 관점에 따르자면 좋은 영화는 아닐 거야. 그치? 왜? 다 동일시가 일어나고 있잖아. 대안적 영화가 아닌 거잖아. 눈치챘어? 포커스 잡혔어? 오케이? 그리고 퇴감이 느껴졌고요. 근데 끝나가 보니까 왜 세계 평화는 서구인이 지키고 특정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인류의 위기인지 의아했다. 이건 뭐예요? 의심하고 비판적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는 태도지? 그럼 이거는 B에서는 이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지. 됐지? 그냥 영화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좋다고 판단하는 부분과 나쁘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각각 나눠져 있었어. 됐죠? 됐어요? 자, 정리하고 1번부터 선지 정리해 보자. 1번. 바쟁의 관점. 자, 중요 단어 따라와봐. 이미지를 믿는 감독. 열린 결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 틀렸지? 틀렸지? 바쟁이 이미지를 믿는 감독을 긍정했니? 부정했습니다. 이미 틀렸잖아. 그지? 땡. 2번. A의 관점. 전개를 예측하지 못함.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미결정 상태의 현실.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았니? 아까 분명히 지문에서 뭐라고 했어? 보기에서.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몰라는 게 재밌는 거잖아. 바쟁의 입장에서는. 열린 결말이고 예측할 수 없어야 되는 거잖아. 미결정. 근데 둘째 번 영화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 뻔한 결말이 예상됐잖아. 그치? 그러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겠죠. 뭔지 알겠어? 땡. 3번. A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나에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받은 것은 가와나가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연출 방식으로 촬영됐기 때문이야. 자, 가는 강한 현실감을 보여주는 오케이? 연출 방식 맞아요. 가 맞죠? 근데 나는 어땠어요? 컴퓨터 그래픽이잖아. 착각이 들 뻔했다는 얘기는 착각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건 그래픽이야 라는 걸 인지하고 봤다는 얘기죠. 그쵸? 알겠니? 자, B 관점으로 넘어가 볼게. B 관점에서 보시면 나에서 의아함을 떠올린 부분은 그래요. 비판적 영화, 대안적 영화에 해당하는 부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겠지. 좋아? 자, 이게 마지막에 나오네. 젠장. 하필이면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죠. 이제 자잘한 기술적 측면에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디부터 올라와라? 거꾸로 올라와라. 그게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쵸? 자, B의 관점에서 보자면 학생이 가에서 감동을 받은 것과 나에서 쾌감을 느낀 것 전부 다 뭐예요? 내 얘기인 것 같아. 와,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 라는 얘기였잖아. 전부 다 몰입이었지. 동일시 현상이었고 동일시는 비판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상적 작업을 통해 허구적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켰기 때문이다 라는 말 연결하는데 큰 무리는 없죠. 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독서 17번 패스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미안. 나머지 문학 파트 작품 얘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쉬어갑시다.